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이죠. 자, 미국 시장 움직임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은 다들 좋았죠. 다우가 뭐 0.8% 정도, S&P 500이 0.9% 정도, 나스닥이 1.2% 정도 올라오면서 참 부럽죠.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바보짓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 중요한 지표 발표가 하나 있었죠.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.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경기 침체가 있을지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일단 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감들 그런 게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때때로 물가가 중요할 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때가 있고 그다음 뭐 저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줄 때가 있는데요. 지금은 경제 지표 그러니까 고용 지표 같은 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시점이죠. 자, 이게 잘 나왔어요.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 제가 회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금요일 날, 어제죠. 지금 뭐 오늘 토요일이니까요.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, 저 올라가는 거는 일요일 저녁 7시에 올라가겠지만, 지금은 토요일입니다. 자, 근데 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미국 대선이 11월 달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마사지를 해도 할 거고 고용 지표는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뭐 그 얘기대로 이게 진짜로 마사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되게 잘 나왔어요. 고용 지표가. 한번 같이 살펴보면 요거죠. 24년도 9월 달 어쩌냐게 나온 겁니다. 자, 비농업 일자리가 25만 4천 건이 나왔어요. 그리고 실업률이 4.1%가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4.1%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시장에서는 야, 이거 진짜 잘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여기 4.1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? 마지막까지 보면 4.051이 나왔어요. 4.051. 자, 여기서 0.002만 더 떨어졌으면 이게 실업률 발표가 4.0%로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고용 지표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좋은 그런 숫자가 나왔죠. 거기다가 전월에 발표됐을 때는 이 7월 달 수치가 8만 9천 건으로 발표됐었습니다. 8만 9천 건으로 발표됐었고 요거는 14만 2천 건이었어요. 그러니까 7월 달, 8월 달 이 수치마저도 야, 전에 지난달에 발표했던 거 그거 잘못된 거야. 자, 비농업 일자리가 7월 달에 14만 4천 개가 늘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15만 9천 개가 늘었어. 그리고 9월 달에는 25만 4천 개가 늘었어.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자, 시장이 지금 좀 우려하던 부분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했었죠. 자, 근데 여기서 이 고용 지표가 이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게 잘 나왔다라는 거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없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시장은 해석한 겁니다. 그러면서 좋아졌어요. 자, 근데 뭐 얘기들이 좀 분분합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마사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올해 작년하고 올해 미국 재무부에서 보여준 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뭐만 좀 터져 나오면 막 틀어막았죠. 지역은행들 막 이렇게 파산하고 그랬을 때 그때 막 틀어막았잖아요. 그냥 바로 뭐 우리가
예금자 보호법 그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예금 무조건 다 줄게, 다 내줄게.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안 좋은 은행들은 JP모건 같은데 이런 데다 그냥 넘기면서 흡사병 시키면서 그렇게 살려놨어요. 그리고 또 올해 봄에는 이 CPI 그때는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던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커피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. 원두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니까 CPI 산정 항목에서 이 커피마저도 그냥 빼버렸어요. 자, 그리고 이 실업률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충분히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는 못하겠지만요.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. 자, 잠깐은 이렇게 좀 숫자를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. 정부에서, 뭐, 정부 일자리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 하고, 또 돈을 좀 풀어서 재정 완화를 이렇게 하면, 시중에 돈을 좀 풀면, 이런 것들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1월 5일이 대선이에요. 11월 5일이 대선인데, 자, 지금 이 고용 지표는 대선 전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. 매주 첫 번째 금요일 날 나오는 거니까 자, 한 번 더 나올 텐데 자, 이 대선 때문에 좀 마사지한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회원님 생방송방에서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는 뭐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미국 정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게 안 좋게 나오는 거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서 대선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잘 적중은 된 셈인데 일단 이런 예상은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상이에요. 자, 근데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. 자,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다른 것들 다 살펴보고 할 얘기고 어쨌든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이렇게 저 고가 근처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어요. 본 차트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. 빵 떠서 시작했다가 좀 밀었다가 뭐 장중에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. 자,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저 종가에는 고점 근처에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보면 참 부럽죠. 뭐 나스닥도 요것만 돌파하면 사상 최고치예요. 또 이때가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다우 지수하고 S&P 500은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은 이런데 우리나라 시장,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이죠. 영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. 자, 보시게 되면 이게 S&P 500 차트고 자, 요거 저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. 자,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2896포인트 7월 달에 찍은 거 여기서도 한참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. 자, 사상 최고치는 우리 저때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찍었던 3000포인트가 훨씬 넘죠. 자,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바보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잘 해야죠. 기업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.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쪼개기 상장 이런 거 안 하잖아요. 그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걸 시행한다 그래서 조금 뭐 흉내를 내긴 내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자,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고점을 낮추고 있죠. 자,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. 저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좀 낮추는 모습이에요. 그러면 지금 이거 기술적으로는 이런 패턴이란 얘기죠. 쐐기형 패턴. 자, 이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크게 막 움직이다가 변동성 좀 줄어들다가 뭐 이쪽으로 튀거나
또는 이쪽으로 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. 자, 지금 이거는 뭐 조금 긴 관점에서 얘기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조금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. 뭐 매주 시황 방송을 하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.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저 썸네일 제목도 저항선까지 반등한 시장 올라온 시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번 주 거래량 3일밖에 없었는데 저 처음에 월요일 날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좀 빠졌죠. 그리고 금요일은 조금 반등 나왔습니다.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옵션 가격이 비싸요. 이런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만 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지난주 일요일 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파생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고요. 파생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걸 갖고 뭐 현물 시장에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거 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만들어져 있는 걸 어떡하라고요?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면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뭐 그냥 뭐 폐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. 자, 옵션 시장에서 저 수급을 보고 굉장히 큰 힌트를 얻거든요. 8월 달에 우리 급락했을 때 제가 주식 사야 됩니다. 8월 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것도 다 옵션 보고 시장을 맞춰 그렇게 큰 흐름을 맞춰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파생을 모른다고 뭐 저거 뭐 욕만 할 게 아니라요. 모르면 배워야죠. 알아야 됩니다. 그러고 난 다음 돈 잃고 난 다음에 뭐 이리저리 또 핑계 댈 거 아닙니까? 그분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분은 없길 바랍니다. 그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 이소부가 있잖아요. 여우가 포도 보고 막 따먹으려고 막 갔다가 너무 높게 달려갖고 폴짝폴짝 뛰어도 이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뒤돌아서면서 터덜터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소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분 같은 경우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는 여우와 신포도에서 나오는 그 여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조금 좀 길어졌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거 그대로 좀 맞아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. 자, 쭉 밀렸다가 금요일은 조금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또 월요일은 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미국 시장도 괜찮고 그랬으니까. 자, 그러면서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저 때죠. 저 또 수요일 한글날 하루 또 휴일이 또 껴 있어요. 월요일, 화요일 거래하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수요일 날 휴일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쫓아가면 안 돼요. 쫓아가면 당합니다. 우리 2차 전지들 뭐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좀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? 금요일 날 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금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저점에서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저런 것들, 저 파생시장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선물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,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그러니까 10월 달이죠. 뭐 10월 달 해봤자 거래일수 얼마 안 됐지만요. 이틀밖에 안 됐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옵션 시장에서는 양매도 포지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특이한 상황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. 증시 예탁금이라고 있죠. 증시 예탁금 이게 9월 말에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한 52조 정도였었는데 지금 56조 정도로 한 4조 정도가 늘었습니다.
자,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들의 상당 부분은 아마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이 두들겨 맞거나 뭐 이번 주에 크게 두들겨 맞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돌발 악재가 뭐 또 툭 튀어나온다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거 나와버리면 두들겨 맞겠죠.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반등시켜 놓을 만한 그런 힘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이 섹터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시장입니다. 이런 시장에서는 쫓아가면서 매수하거나 쫓아가면서 매도하거나 그런 매매는 상당히 좀 계좌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매매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현명하게 우리 생방송방에서도 지난주에 그 전주에 주식을 좀 샀죠. 그 전에 조금 팔아놨던 거, 그 전주에 조금 매수를 했는데 지지난주 정도에 좀 매수를 했는데요. 자, 뭐 여기서도 다들 좀 매수한 게 괜찮은 흐름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좀 쫓아가지만 말고 저점 매수를 한다라면 이 시장에서 뭐 변동성도 크고 뭐 들리는 얘기들도 좀 무서운 얘기들도 조금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런 시장에서도 그렇게 아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. 자, 그렇게 매수하실 때는 좀 짜게, 매도하실 때는 좀 치고 올라갔다 싶으면 좀 이 큰 욕심 내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차익 실현하고 또 종목이야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쭉쭉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, 그런 힘은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투자자들한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뭐 만긴 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내일은 좀 뭐 올라서 내일이란다. 월요일 날은 좀 뭐 올라서 출발하면서 그런 모습 나오겠죠. 하지만 겹겹이 조금 저항선들도 있고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수익 뭐 이런 거를 노리고 물론 종목별로는 그렇게 해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는 것마다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면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. 좀 얕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또 해야 되겠네요. 자, 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지난주에 지난주겠네요. 우리 방에서 좀 주식 매수한 거 그중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종목들 요런 쪽들 꽤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TV 방송에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종목들 위주로도 우리 방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. 그중에 뭐 HK 인호행 같은 종목은 뭐 꽤 많이 매수하고 지금 꽤 매수한 지 몇 거래일 안 됐는데 꽤 좋은 수익 나오고 있으니까 요렇게 좀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만 기울인다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